파이프 그 유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유선의 유동, 볼텍스 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스프링클러 도는 그 자체 유동이 아니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분사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모멘텀 시리를 써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 위에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 가서 우산을 가운데 팽 돌렸을 때 물방울이 그 우산 끝에서 떨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 우리 보통 태풍이 불면은 우리 볼텍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 코어 파트에서는 이렇게 점성 유동이에요. 이렇게 점성 유동이고 바깥쪽에서는 이런 R분의 1인 포텐셜 유동이에요. 거의 포텐셜 유동, 점성이 없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 옆으로 나가는 속도가 없이 도는 유동만을 표시한 게 볼텍스고요. 방금 자유선에 유동하는 거는 이처럼 밖으로 나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도는 힘이 여기 이제 이탈할 때 도는 힘이 있겠죠.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를 어떻게 모델링 하는가를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볼텍스 유동에다가 우리 토네이도 그러면 흘러나가잖아요. 태풍도 흘러가고 그러니까 코어 밖에서 생기는 그런 유동과 좀 비슷하겠죠. 그래도 저건 가장 큰 저방 바로 모델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그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튕겨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어떻게 오든지 자 이렇게 튕겨 나가서 돌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려줬으니까 이렇게 돌렸으니까 그러면 탄젠트 속도가 있고 노멀 방향 나가는 속도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경계 컨트롤 면에 쭉 컨트롤 면을 R2로 잡아주면 거기서도 탄젠트 속도 성분 있고 노멀 방향이 있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컨트롤 볼륨을 이쪽 내부 원과 R1과 R2로 구성하겠죠. 이렇게 R2로 구성하면 안에서 도는 유동은 유입 유출에 아무 영향도 안 줘요. 유입 유출에. 자, 그래서 컨트롤 볼륨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잡고 삥 들어서 전체를 잡겠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티 캐시를 적용한다. 1, 2, 3, 4 전부 적용해 놓고 보면은 또 컨트롤 볼륨을 그 유선 흘러가는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이렇게 전체를 설정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컨트롤 볼륨은 뭔가 이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선의 유동이니까 전체 갖고 컨트롤 볼륨 아마 항상 이 원형을 잡더라도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 밖으로 가서 이렇게 삥 돌아서 밖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상쇄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안에 원형 잡고 밖에 원형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는 무조건 상쇄되도록 돼 있어요. 면적이 이리 가고 노멀 서페이스가 이런 방향에 한번 나갈 때 있고 들어올 때 이렇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속도 성분은 같고 그러니까 유량 Q에 의한 V 도트 DS가 부가 틀려지니까 그냥 전부 상쇄되고 없어요. 상쇄되고 없기 때문에 이런 원통 문제나 이런 걸 하면은 그냥 가운데 내부 원 잡고 외부 원 잡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내부 원 절반과 이쪽 바깥쪽으로 쭉 가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내부 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부 원은 면적 벡터가 마이너스 R D세타의 2R이 되죠. 내부에 D세타만큼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쪽 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락날락하는 면에서는, 그 면에서는 2세타가 되겠죠. 2세타. 그 다음에 저기 바깥쪽 나가는 면에 대해서는 자, ER 벡터가 또 되겠죠. 물론 R이 틀려지죠. R1이고 1에서는 R1이고 2에서는 R2고. 그러면 컨트리트 이퀘이션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유입 유출이 없기 때문에 그 옆으로
뭐 그 선을 따라서 유선을 따라서 가니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자, 내부에서 1일 때 V 탄젠트 1의 2세타의 V 노멀 1의 2R 더트 R D 세타의 ER 벡터죠. 그래서 ER 벡터만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ER 벡터만 남죠. 그러면 내부에 마이너스 2파이 R1의 노멀 1 플러스 2파이 R2의 노멀 2.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R1 곱하기 V 노멀 1은 R2 곱하기 노멀 2. 곧 반지름의 속도가 반비례하죠. 밖으로 나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반경이 커지면 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관계식을 컨티뉴티케이션으로 지금부터 유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보다 자외선의 요동 다시 얘기했지만 스프링쿨러에서 이타라는 요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저기 탄젠트 속도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현재 탄젠트 속도는 여기서 뭐 정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컨트롤티케이션에서 어차피 컨트롤 볼륨에 들어가려면 1이 들어가는 노멀 방향인데 빙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빙 들어서 2파이 R이잖아요. 바깥쪽은 2파이 R2고 내부는 2파이 R1이고 그 면으로 유입 노출된 양이 같으려니까 반경 곱하기 노멀 속도는 같다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컨트롤티케이션 안 써도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모멘텀식을 해봤어요. 모멘텀식. 자, 모멘텀식에서 마찬가지로 뭐 입구하고 저기 나가는 쪽이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하고는 어차피 상쇄도가 없어진다 그랬죠. 아까 뭐 이 부분으로 이렇게 잡던 아까 여기 부분으로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삥 들어서 잡으면서 자, 1면에서 쭉 잡고 2면이고 3면에서 삥 들어서 잡고 4면이고 그러면 여기는 서로 상쇄도가 없어진다. 2하고 4는 상쇄도가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자 여기 속도 벡터 해봅시다. V1 벡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입되는 유량이니까 R의 V 노멀 1의 D세타죠. 이입량이 더트 프로덕트 이미 해서 V 노멀 1이라는 거 알죠. 자 여기 V2 나가는 유량이죠. 그 다음에 R의 노멀 속도의 D세타 그러면 R이 여기 R2에 해당하죠. R2에 해당한다. 더트 프로덕트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트 프로덕트 여기 뭐 D세타고 그렇죠. 양쪽에 뭐 벡터 ER 2세타 해서 뭐 여기는 더트가 아니에요. 더트가 아니고 그냥 숟가락 갖고 준 거죠. 그러면 2세타 성분 다 뽑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2세타 성분이니까 R1의 앞쪽에서 노멀 1의 V 탄젠트 그 다음에 반대쪽 R2의 V 노멀 2의 V 탄젠트 그 다음에 뭐 R1의 V 노멀 1 직업의 V2의 쭉 적어는 해주면 2세타 성분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시린더클 좌표를 주면 삥 들어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이 값은 상수예요. 상수 내부 반경 갖고 들어가는 속도 갖고 여기도 상수 어떤 상수의 ER 2세타 여기 뭐 여기가 빠졌어요. ER이고 또 어떤 상수의 K2의 쪼르에서 2세타고 그러면 2세타 ER을 T세타로 접근하면 이게 2세타 ER이 전부 세타의 함수예요. 세타의 함수. 삥 들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저 ER 성분 이렇게 세타의 함수 이렇게 각 방향으로 저걸 접근하려면 코사인 사인으로 전부 실현될 거를 바꾸든 뭐 이렇게 다 바꿔줘야 돼. 자 기준축이 같아지도록 바꿔줘야 된다. 곧 ER이면 여기다 펜트를 한번 섞어야 되는데 ER이면 실린더 뭐 기준축이 바뀌는 거 이걸 상수로 밖으로 뽑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뽑아내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 i가 되죠. 코사인 세타 i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 j고 그러면 ij는 카테시안 좌표는 항상 상수기 때문에 그냥 상수 그대로 있죠. 상수 그대로 있는데
자,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한 박 삥 돌면 0에서 d파이까지 0 되는 거예요. 사인도 삥 돌면 0 되죠. 자, 해서 이런 스프링클러 문제나 이런 실린더칼 좌표를 잡는 거는 자, 포스는 본래 뭐 받는 힘이 없어요. 외력이 없지만 저가 전부 0이 되는 거예요. 전부 0이.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지? 포스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모멘트를 구해보는 거예요. 모멘트는 마이너스 F 곱하기 R이라겠죠. 이 부분을 여기다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져갖고 저건 여기 설명했듯이 ER, E세타는 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상수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로 V에 R1에 V 자 V에다가 여기 V에 여기 유량 Q죠. 거기에 R1 벡터를 곱해준 거죠. R1, R2 두 군데를 다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V 탄젠트 1 2세타의 노멀 1에다가 R1의 ER 벡터 그리고 여기 기준점에서 가운데점에서 여기까지 게 R1의 ER 벡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R2의 ER 벡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량은 뭐 입력이니까 마이너스 V1의 노멀의 R1이 되죠. 여기 V 탄젠트 2 플러스 V 노멀 1의 R2에서 V 노멀 1. 그럼 뭐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ER, E세타, EZ는 V 노멀 1, ER 성분, V 탄젠트 성분, 그 다음에 R1 성분이니까 뭐 이쪽 성분은 0 되고 이쪽 성분은 마이너스 돼서 EZ야 R, V 탄젠트 2가 되죠. 그래서 각각 해주면 여기 R1의 V 탄젠트 1에 이렇게 되고 뒤쪽에는 R2의 V 탄젠트 2 해서 쭉 가보면 이런 식 되더라. 이런 이 식을 가지고 니꾸로 놔두면 그쪽 이파이만 없으면 양쪽이 같게 되죠. 근데 R1 V 탄젠트 1 곱하기는 R2 V 탄젠트 2가 같으므로 서로 약분해주고 놨더니 VR분의 V 탄젠트도 비례가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입구에서 처음에 컨티뉴티 계시는 노멀 벨로시티가 반경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저 VR 속도 성분도 같이 반비례한다 이거죠. 두 개의 B가 항상 일정하다. 두 개의 B가 일정하다 이거죠. 두 개의 B가 일정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실린더칼 좌표를 잡았을 때 여기 그 포스는 뭐 항상 적분하면 이 단위 벡터가 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로 나와서 적분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ER, E세타를 한 번 삥 돌아서 적분해주면 뭐 0이 된다. 그 적분하는 방법은 실린더칼로 표기를 그러니까 삥 들어서 적분을 하면 IJ처럼 그 단위 벡터가 상수인 값으로 바꿔주고 D세타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한 번 삥 돌아주니까 0 되고 사인 세타 적분하면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니까 0 되고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입구 속도와 출구 속도 B는 항상 그냥 반경에 반비례하고 서로 비례 관계는 똑같다. 이렇게 똑같이 탄젠트 방향 속도도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노멀 방향 속도도 반비례해서 줄어든다. 자, 여기 이렇게 일정함을 베르니식을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뭐 구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건너뛰고 갑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그 파일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저기 예제 6에 17에 아까 그 프로펠러 푸는 데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갖고 저기 볼텍스 프로 자리를 앞쪽으로 옮겼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의 시간 조정 때문에 이렇게 옮겼어요. 우리가 자 사실은 이제 유동 나가는 거는 어디 프로펠러 유동이 아니고 타이틀로 뭐 하나 붙여야 될지도 모르는 유동이에요.
자, 뭐냐면, 자, 가운데 파이프를 통해서 10kg 촉방향으로 펌프 임펠러로 유입이 됐다. 오케이. 자, 입구에서 유속이 충류로 균일하게 가서 지름이 4m다. 반지름 방향으로 상대 속도로 3m로 유동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트램이 뱅뱅뱅뱅 돌아서 여기서 분출이 이렇게 3m로 상대 속도가 3m로 돌고 있으니까 상대 속도 3m라는 거는 이쪽 속도를 말하죠. 그래서 RPM이 35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출구 폭, 임펠러가 가진 토크, 소모된 마력 이런 것들을 구해라. 자, 유량으로 따져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나가는 유량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방향 속도는 여기 유입 누출하고 제어체적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삥 돌아서 내부 원하고 외부 원하고 이렇게 잡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부 원에서 유입되는 유량은 없어요. 평면에서 이리 와서 이렇게 가니까 이리 와서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대해서는 안 다르고 이쪽 방향이 여기만 다른다 이거죠. 그러면 자, 그 유입되는 유량은 2파이 R2의 P1 이게 단면적이죠. 삥 들어서 단면적에 V 노멀 속도 그 다음 밀도 해주면은 P 그러면 폭이 얼마여야 된다 하고 나온다 이거죠. 폭이 얼마여야 된다. 자, 토크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토크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산하는데 뭘 근거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풉니다. 자,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부에서 들어오는 유량은 로 Q, 내부 파이프에서 들어오는 유량, 유출되는 유량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리 가는 유량이었고 RPM으로 돌면서 가니까 실제 나가는 속도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유량은 V 도트에다가 V 벡터에다가 R D 세타의 B 폭이죠. 폭 R D 세타. 그러면 삥 들어서 해주니까 2파이 R2 B2의 VR 방향 속도. 저 VR을 B가 상수니까. 해서 B는 니꼴이 유량 Q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자, 거기까지는 그렇고. 자, 힘 F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힘 F는 로 V 벡터에 여기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은 없다 그랬잖아요. R 방향에 대해서 이 가운데 축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해주면 P에서 로의 V 벡터, VRB의 ER이고 V 세타의 E 세타. 에다가 유량은 VRB의 R2의 T 세타. 근데 실린더컬 좌표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런 거는 전부 상수라 그랬잖아요. 이런 건 전부 상수야. 이런 건 상수고 ER E 세타. 그러면 상수에다가 ER 적분해줘야 되고 상수에다가 E 세타 적분해줘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사인 코사인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사인 코사인을 할 때 D 세타 ER을 적분하려면 그냥 D 세타 함수로 우리 그 안에서 적분하려면 상수로 나오려면 이렇게 카테시안으로 바꿔서 IJ에서 그러니까 IJ로 해주면 이거는 단위 벡터가 세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ER 벡터를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오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한 바퀴 삥 들어 적분하면 그냥 0이에요. 그냥 0이. 우변에 어떤 값이 있고 0인 게 아니라 그냥 적분했더니 0이더라. 힘이 0이더라도 다른 어떤 조건이 붙어서 뭐는 어떤 식은 이꼬로 0이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건데 그런 정보를 못 주는 거죠. 그냥 차변 적분했더니 0 돼버리니까. 그래서 토크를 계산해봤다. 토크를. 실린더까지 잡을 때는 항상 토크를 계산한다. 이거죠. 마이너스 F 벡터의 L. 그러면은, 자, F 벡터는 방금 여기 했듯이, 자, 여기가 유량 Q고, VR 벡터의 L 벡터. L 벡터는 R2의 ER이죠. 물론 출구 쪽만 하는 겁니다. 출구 쪽만. 그래서,
여기 본래 있던 마이너스 그대로 따라오고 VRB에 ER 플러스 V 세타 E 세타 곱하기 R2. 여기 있는 거는 유량은 VRB에 R2 D 세타. 그래서 여기 해주면 어떻게 되죠? ER E 세타의 K, VRB의 V 세타의 R2.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남는 거는 이거만 남죠. 이거만이.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는 항이. 그래서 해준 게 로 B의 VRB의 V 세타의 R2의 작업이더라. 자, 해봤더니 로 B의 VRB의 R2의 V 세타니까 V 세타는 R 오메가죠. R 제곱. 그 유량 Q로 표시하여서 로 Q의 오메가야 R 제곱이다. 자, 나중에 이거 예제들을 전부 숙제로 내줍니다. 숙제로 내주면 여기 그냥 막 베껴 갖고 안 되고 직접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한번 쳐다보지만 직접 이렇게 해보라 이거죠. 호스파워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호스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아까 예제 얘기하면은 그 엔지니어링 단위로 됐어갖고 1호스파워는 75kg 포스 메타 퍼 세컨이 포스 메타 퍼 세크가 되겠죠? 포스 메타 퍼 세크. 그러면 이거는 뉴턴으로 따지면은 750Nm쯤 되죠. 호스파워는 이렇게 표시한다. 자, 우리가 포스 곱하기 V가 해준 1이라고 했죠. 토크로 따지면 토크 곱하기 오메가죠. 오메가. 토크하고 해준 1하고는 실제 단위는 같지만 여기다 무차원값 오메가를 곱해줘야 1이 되는 거죠. 오메가를 곱해줘야 세타. 토크에다가 세타를 곱해줘야 1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선의 문제. 자, Z 추진기관. 아까 이미 저쪽 앞에서 했어요. 이렇게 여기 유입되는 거 V1, V2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F는 이코로 대기업 전체 삥 들어서 대기업 이 경우는 대기업이면 로 V의 VT였어야지만 로 Q의 V2 마이너스 V1이 여기 또 고트에 이게 표시도 안 했어요. 이게 저기 입구 벡터, 출구 벡터. 사실은 Z 엔진이라고 하지만 제일 쉬운 문제예요. Z 방향으로 그냥 I 벡터 방향으로 1차원 유동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출력이라는 거는 로 Q에 자, V2-V1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면 실제 Z에서 분사되는 속도. 이렇게 되죠. 실제 분사되는 상대 속도. 저기 절대 속도. 자, 연료량은 무시한다. 해준 1이라는 거는 힘 F에다 V다. 방출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로 Q 매스에다가 V 앱솔루트 제곱이 V 앱솔루트 제곱. 효율을 따져보면 S처럼이 이게 해준 1이고 자, 방출된 에너지가 해준 일 쪽에 합해서 해줘야 분모가 되겠죠. 그러면 효율은 이렇게 된구나. 그러면 V1분의 V 앱솔루트가 무지적이어야 된다. 그랬더니 V1분의 V 앱솔루트가 무지적이어야 된다. 여기에 로 Q FV1 그래서 여기에 수식 여기에 앱솔루트 제곱이 차원이 안 맞죠. 이게 그냥 1승이에요. 1승이 조금 나눠주면 갖다 대입해서 나눠주면 자 그래서 V1분의 분사 속도가 가능한 한 적어야 효율이 높다. 자 연료 무게 고려하는 것까지 있는데 여기는 여기 이렇습니다. 여기 해주면 입구에서 들어올 때는 MA가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출구에서 나갈 때는 그 소모된 연료 퓨얼까지 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MA로 표시하면은 처음에 했던 항은 이것만 있었는데 뒤쪽에 혼합률에서 알파 MA의 V2 항이 더 달라붙는다. 그래서 MA는 이렇게 표시되고 효율은 다시 따져봤더니 이렇게 복잡하게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엔진 추진기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는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로켓 문제입니다. 로켓도 사실은 우리 구름막 굴러가는 문제 있었죠. 이렇게 구름막 굴러가는 문제, 유동 문제 풀고
자, 운동 방정식 풀고. 자, 총힘이란 거는 유체에 가해지는 외력이죠. 외력을 언스테드로 표시하면 우린 지금까지 뭐 언스테드형을 다 뭐 그 없애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지시켜 놓고 하는 거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자, 모멘텀식 여기 로 v에 v 도트 ds. 유체 입장에서 보면 유체 입장에 이 로켓 전체에서 유체가 외부에서 받는 힘은 뭐냐면 받는 힘은 자 저기 로켓 무시하고 그냥 뭐 이 유체만 가지고 외부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력, 로켓 무게에다가 연료 무게에다가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어떤 뭐 F니콜 ML 때 관성력이에요. 관성력. 총 무게에다가 그 로켓의 가속도. 전부 이쪽으로 로켓이 진행하니까 전부 이쪽으로 받는 거죠. 이쪽으로. 자, 추력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파트는 자, 유동이 자체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로 v에 v 도트 ts 해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vz죠. 마이너스 vz고 저 출력은 마이너스 vz고 마이너스 ta고 그러면 로 v 면적 출구 면적에서 그냥 매스 분출되는 매스에다 vj인데 마이너스 4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측을 이대로 설정했으니까 그 방향에서 쪼록해서 그러면 로켓이 갖는 가속도는 여기 이렇게 mr 플러스 mf분의 1이고 여기 이렇게 뭐 있는 저 값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뭐 추력이 저기 외부에서 편행을 이룰 때 마이너스 m 도트 vz인데 그게 뭐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 가속도 성분이 저쪽으로 넘어가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근데 공기 저항은 우리가 뭐 예측할 수가 여기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금방 풀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r 니까로 제로. 저항은 뭐에 비례하면 속도 제곱에 비례하죠. 속도 제곱에. 자, 그 다음에 퓨엘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실어놨던 퓨엘 무게에서 뭐 초당 m도트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m도트만큼 빠져나간다. 자, 해서 최종 여기 로켓의 무게는 m0 마이너스 m 도트 t가 되겠죠. m0 마이너스 m 도트 t. 해서 로켓의 가속도는 여기 뭐 처음 이 값으로 총 매스로 나눠졌으니까 중력 가속도에다가 저항은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로그가 되죠. 로그인데 m 도트니까 분모에 m 도트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보면 되죠. 자 m0에 마이너스 m 도트 t 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을 해주면 1이 미분해주면 분모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m 도트가 들어가죠. m 도트 들어가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잘못 표시됐네요. 이 m 도트는 없어요. vz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어떻게 해도 0에서부터 그 시간 t까지죠. 0에서부터 시간 t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뭐 m 도트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0일 때 m0인데 마이너스 t일 때 m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네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gt에 마이너스 vz에 로그 m0분의 m이죠.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면 로그 플러스가 되면 뭐 vz에 로그 m분의 m0가 되죠. m분의 m0 이렇게.
자, 어쨌거나 우리가 공기차항을 무시한다 그러면 로켓의 속도를 t초 후의 속도를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기차항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면 이제 곤란하죠. 저고도에서는 안 맞고, 그리고 또 이제 궤도와 상관없이 수직 발사할 때 뭐 궤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뭐 또 엉뚱한 얘기가 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공기차항을 무시하면 이렇게 해갖고 가면은 속도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저기 그 인공위성 같은 경우 청지궤도위성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공기차항 때문에 공기차항이 뭐 V 속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밑에 어차피 뭐 그렇게 천천히 갈 수가 없으니까 고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만 액체 로켓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자 해서 이런 과정들을 로켓 유동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판서에 정리하기 했어요.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해진 힘, 외력이라는 거는 저항이 있고 중력이 있고 로켓에 있는 관성력이 그 다음에 추력이라는 거는 저쪽에서 했더니 마이너스 m의 vz의 j 성분 따라서 가속도는 나눠서 해주면 이렇게 되고 뭐 주로 공기저항 무시하고 m은 mf채로 마이너스 m 도트 t 그래서 m0 마이너스 m 도트 t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 VR은 여기서 처럼이 여기도 또 m 붙어 있어요. 여기 없는 거예요. m0분의 m이다. m0분의 m 맞죠? 자, 여기 뭐 같은 내용을 에너지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뭐 열심히 봤는데 우리는 건너뛰고 갔는데 이게 뭐 우리가 별로 뭐 자세히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력 따지고 이렇게 뭐 효율을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별로 뭐 이렇게 따져서 뭐 그건 아니고 저건 속도는 이런 식으로 한다. 속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공기차항을 무시해버리면은 상당히 엉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자꾸 나오면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데 이제 수직으로 발사할 때.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이 있네요. 최초 무게 로켓을 70%가 발사 연료다. 연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단연소 소모율은 초기 추력은 뭐 이래 되고 분사되는 거는 이래 된다. 무시하고 수직 발사할 때 로켓 속도를 봐라. 여기 뭐 그 손으로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냥 체계치를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자, 여기 초기 추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 추력이 최초 무게가 46만 킬로그램 토스. 초기 추력이 46,000. 그럼 이거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초기 추력이 이게 아니고 1.1배의 W0다. 1.1배. 그럼 뭐냐면 가속도가 1.1G로 1.1G라는 얘기는 그 가속도 1.1G 가운데 자기 중력 빼고 0.1G로 올라가는 거예요. 0.1G로. 되게 우리 액체 로켓 하면 뭐 1.5 가는 거는 소형 액체. 그 다음에 큰 거 할 때는 1.12G.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무지 천천히 가요. 1.11G라고 그래요. 이제 초기 이륙 속도를 추력을 1.1G. 그러니까 이륙 속도는 거기서 자기 가속도 빼고 1.0G 빼고 하는 거죠. 빼고. 수도 없어. 여기 G다냐고 약간 했는데 저거 추력이 1.1G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추력이 무게에 해당해서 무게 플러스 0.1G만큼의 추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0.1G만큼의 가속도. 0.1G만큼의 가속도. 되게 우리 이제 1이륙할 때 그 이륙 추력이 자기 무게의 1.5배인 거는 좀 적은 액체 로켓
왜냐하면 초기 속도를 너무 세게 하면 액체로틱 같은 거는 잘못하면 이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출렁출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초기 속도가 빠르면 공기 저항이 커서 또 문제가 되고. 근데 또 초기 속도가 너무 느리면 이제 느린 거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바람에 이렇게 이래갖고 초기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바람이 제한 속도가 뭐 대기 한 14m/s면은 안 띄워요. 14m/s라는 게 우리 지상에서 바닷가에서 따지면은 지상에서 하면 어떻게 유동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키높이로 한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상에서 한 뭐 7, 8m 분다 그러면 여기 뭐 한 20m 오게 가면 뭐 14m 이상 막 불어요. 그래서 여기 14m라는 제한이 상당히 이 가속도와 관련이 있어요. 가속도하고 천천히 가는데 바람이 불면 여기 세퍼레이션 되고 이렇게 세퍼레이션 돼서 이 균형을 잘못하면 못 잡는다 이거죠. 저건 어쨌거나 초기 추력이 뭐 46,000이 아니고 저긴 차기 무게의 1.1 W0다. 그러니까 초기 가속도가 0.2G다. 0.1G다. 이렇게. 자, 해서 해주면은 자, 추력이라는 게 MVR Z 속도, 분사 속도고 1.1에서 쪼르륵 해주면은 자, 초당 태워야 될 양이 뭐 이만큼이네요. 초당 태워야 될 양이 거의 1.5톤을 태우는 거죠. 1.5톤 태우는 거면 상당히 큰 거죠. 우리 저기 KSR2가 초당 1톤 태우는가? 뭐 저건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연료량은 총 무게의 70%라고. 그러니까 나눠주면 연소 시간은 그냥 뭐 바로 나눠주면 평균 속도니까 연소 시간이 이렇게 나오겠죠. 로켓 속도는 이제 아까 그 시계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저기 공기 저항 무시하고 요즘은 이렇게 중력 가속도 G에다가 우리 시계 마이너스 G에다가 저기 뭐 출발한 거 이렇게 나누기 전부 해서 해놓은 거네요. 이게 여기 1458.5T로 나눠서 해놓은 거고, 자, 척분해주면은 그대로 척분하면 되죠. 이렇게 척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T는 네 거를 재를 때 부여하는 0이니까 그 조건을 해서 플러스 써주면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T는 네 거를 220일 때 보면은 이런 속도가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라니 수직 발사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 발사할 때 얘기하는 거다. 또 뭐 여기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뭐 출력할 때 방금 뭐 식이 벌써 눈에 익죠. 이렇게. 자, m은 m0 마이너스 m 더트 t.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뻘뻘 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정분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방금 조금 전에 있던 문제와 같은 문제죠. 자, 대신 부호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추력할 때는 추력하면 추력에서 m으로 나눠줘야 VZ가 되죠. 그러니까 분사 속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사 속도 자체가 거기다 매수곱 해주면 뭐 추력이 되고 초당 매스 그보다 우리 ISP라 그래요. ISP 단위 매스당 갖고 있는 추력이 단위 그냥 ISP 자체가 분사 속도예요. 근데 이제 단위로 따지면 단위 매스당 갖고 있는 추력 ISP라고 표현할 때는 분사 속도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단위 매스당 갖고 있는 추력. 그 다음에 MF가 분모에 들어가고 M대로가 분자에 있으면 여기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 할 때는 마이너스고 M대로 MF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공부해보는 거. 자, 방금 있던 내용을 앞에 다시 이렇게 노트돼 있는 거를 스케치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